네, 트래블제이입니다. 요즘 비 피해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서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정말 특히 제가 주로 일하고 생활하던 그 강남 쪽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정말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역습이 이제 서서히 이제 한국 분들도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야생보다는 안락한 도시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좀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도시에 살면은 여름에는 에어컨 속에 살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회사까지 그 도어 투 도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 자연 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는 그 도시에 이제 몰려 살잖아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그 무척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그 지구 기온이 한 1도 정도 올랐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2030년까지는 0.5도가 더 올라가면은 총 이제 1.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구가 자체적으로 그 멸망 회로를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금 온실 효과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도 이제 안 되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구가 자체적으로 이제 더워지는 그런 임계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1.5도가 뭐 대단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한 7만 년 전쯤에 그 지구가 멸망을 한번 거의 할 뻔했었거든요. 그 인구가 1만 명밖에 안 남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인도네시아 토바호스라 돼 있어요. 이게 제주도만한 그 하나의 호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인구가 한번 멸종을 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3도 내려갔거든요. 3도 내려갔는데 그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쪽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인류 빼고는 모두가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한 개의 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때 한 10,000명에서 3,000명 이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살아남은 사람이.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유럽으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그리고 인도, 중국 그리고 그 베링에 통해 가지고 캄차카 반도를 통해 가지고 아메리카, 그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인류가 이제 퍼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류가 지금 70억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개체 수는 많은데 비해서 종수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한 개 종으로만 이제 분파가 생겼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잖아요. 18세기 정도 그때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지구가 끊임없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근데 이제 지구의 80%를 이제 덮고 있는 게 바다잖아요. 이 바다가 그 열을 가둬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온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해요. 이제 열을 이제 품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계 이제 다다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다도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기온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빙하까지 녹아버리는 그런 연쇄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태평양 쪽에 있는 피지라든가 이런 섬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섬들을 생각했는데 지금 영상들 올라온 거 보면은 해수면 아래쪽이 완전히 그냥 황폐화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바다가 우리나라 서해 바다처럼 굉장히 잿빛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올해는 거기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다리를 좀 다친 상태여가지고 여행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당연히 아니고. 근데 올해 못 가고 좀 밀어놨긴 했어요. 근데 빨리 가긴 가야겠다. 더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못 보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걱정도 많이 되고. 게다가 이제 만년설이 녹으면서 이거 이제 식수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럽도 있고 특히 아프리카라든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럽 쪽은 덜하긴 한데 이 정말 아프리카라든가 중앙아시아 쪽은 거의 막 아사 상태가 될 정도로 가축들은 다 말라 죽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미국인의 40%가 해안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후가 되면 여기서도 이제 이재민들이 많이 나올 거라 하고 최근 10년 동안 그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그런 주택 가격들을 추이를 보면은 거의 7%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수 같은 것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가격대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이제 부동산 생각하면 계속 올라갈 것만 올라가고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수해가 나고 막 해일 날 때 있잖아요.
해수면 자체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아예 디폴트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해운대 쪽도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서초동이라든가 뭐 대치동 이런 데 낮은 지역들 있잖아요. 저지대들. 여기도 집값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뭔가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경제적 효과가 이제 손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래 들어서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탄소 배출에 대한 얘기들. 공업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이게 한 30% 정도는 이제 바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다가 산성화가 되죠. 우리가 사이다 같은 거나 콜라 같은 거에 이산화탄소 들어가면 이게 산성화가 되듯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플랑크톤이라든가 여러 그 식물들 그리고 생선이나 물고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데 뭐 껍질이 두꺼워진다거나 개체수가 확 줄어들거나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아랫단부터 이제 개체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먹이가 줄어들면 위까지 이제 그 개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최종 포식자가 누구냐면은 우리잖아요, 인간. 근데 보면은 인류의 한 25억 명 정도 이 정도의 인구가 그 생선을 주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 이제 큰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나사에서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그 지구 대기 중에 그 에너지가 1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 에너지가 많으면은 뭔가 좀 뭐 엔트로피라는 얘기 하잖아요. 뭐 에너지가 많으면 불안정해지고 근데 보면 요즘에 SNS 보면은 그 우리나라 하늘 뭐 석양이라든가 구름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랑카위라든가 뭐 코타키나발루 같은 그런 발리 이런데 석양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남아 석양하고 동남아 하늘하고 되게 많이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멋있다고 사진 찍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도 아열대 이미 들어갔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열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뭐 35도가 이제 기본값으로 이제 온도가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이 되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 동남아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동남아도 뭐 그 정도가 디폴트 값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름은 오히려 좀 시원하거든요. 서울보다, 한국보다. 어쨌든 이렇게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에너지가 많아지면은 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파워가 세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남아에서 비 오는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장난 아니게 오거든요. 근데 영상들 며칠 전부터 계속 비 오는 거 한국 보니까 바람까지 막 불고 막 천둥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와, 이거는 정말 서울이 한국이 동남아가 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겨울이 전 더 걱정이에요. 겨울에도 가뭄도 있을 거고 또 폭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진짜 한국이란 한반도가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적합한 곳인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근래 들어서 좀 소름 돋는 얘기가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그 기온이 이제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고 동토층이 녹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얼어있던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그 얼어있던 그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나온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감염시켜가지고 집단으로 폐사를 하거나 사람들이 죽는 사건들이 지금 시베리아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넥스트 팬데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매개체가 확실히 있으면 이거가 사람들한테 넘어가고 이게 사람 사이에서 또 이렇게 퍼지는 게 또 순식간이잖아요. 이게 시베리아 쪽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인구가 많은 그 우한 같은 그런 곳이었으면은 정말 삽시간에 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여행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반년이 넘었는데 이게 한 번 더 터지면 또 어딘가에서 내가 발이 묶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공포심도 사실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온의 온난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그 나라들마다 2016년도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 때 이후로 제대로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목표치, 그 억제하는 목표치를 제대로 맞춰간 나라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이 거의 하위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못 맞추고 있는 나라 하위권인 겁니다. 이게 사실 참 저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좀 중간은 어디가 하는 나라라서 좀 지키고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시뮬레이션 같은 거 막 돌리잖아요. 2030년도에는 어떻게 한국이 될 것인가 하면은 해수면이 한 50에서 70cm 정도 올라가면
서울에 한 5%에서 8% 정도는 이제 물이 잠기고, 아마 한강변부터 물이 잠기겠죠. 아니면 뭐 중랑천, 도림천 뭐 이런 데도 잠기겠죠. 그리고 한반도에 한 5% 정도 이제 물이 잠긴다고 합니다. 부산이라든가 인천 같은 상습 침수구역들은 정말 답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여행 채널에서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인류의 미래는 디스토피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5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 4년? 5년? 이 정도 남았다고 막 과학자들 경고를 하는데, 지금 탄소 배출을 제대로 그 목표치대로 지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이 와중에 또 전쟁까지 일어나고 또 다시 화석 연료를 태우고 있고 그 목구에서 안달이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여행이 끝나는 2031년이면은 진짜 지구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다시 살리려고 그 돈을 많이 풀었었잖아요. 지난 2, 3년 동안. 네,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팍 터져서 이게 잠시 이제 소강 상태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돈을 풀게 될 겁니다. 특히 이번에 갑작스럽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480 정도 돈 풀었잖아요. 뭐 그 목적은 그거잖아요. 이제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돈을 풀 거거든요. 또 그걸 위해서도 또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2020년 팬데믹 터졌을 때 한 4월 달쯤인가 5월 달쯤 뭘 얘기했냐면, 결국 미국이란 나라는 MMT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경제가 돈을 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제 그런 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끊어버리잖아요. 돈 유입을 공급을 그러면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아마 내년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부터는 MMT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내년이면은 인플레이션도 거의 다 잡히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목에 있을 거고. 근데 주식을 투자한 사람한테 있어서는 돈을 푼다는 게 굉장히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돈을 풀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풀게 되면은 다 같이 이제 부자가 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투자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돈을 푸는 게 경제도 더 빠르게 돌아가고 좀 과열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벌고 코인도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번 돈을 가지고 뭘 하게 될 거냐면, 내가 더 배기량이 높은 차를 사게 되고, 아니면 차가 있으면 또 전기차, 내연기관 차가 있으면 전기차를 또 한 대 더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소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도 더 넓은 집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넓은 집들은 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자원을 더 빠르게 소모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경제가 더 빨리 돌아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 환경이 더 빨리 악화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지금 중간선거, 가을에 있는 중간선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거의 질게 100% 확실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MMT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하게 될 것 같고요. 바이든 자체는 돈 풀 거에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백악관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1조 달러였나 그거 풀자고 그때부터도 막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뒤로도 막 2조 더 풀지 않았나요? 또 엄청나게 돈을 풀었던 사람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으면은 이 사람은 돈 더 풀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인플레만 잡히면 이제 바이든은 계속 돈을 풀어서라도 자기 지지율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준 위원장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입김이었던 이런 걸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거의 예속돼 있다고 보면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준이 행정부랑 이 연준이 따로 간 적이 없었거든요. 늘 코워크, 공조를 하면서 이제 쭉쭉 갔었거든요. 그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돈을 계속해서 풀게 되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낙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인류는 지구를
이렇게 소모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디스토피아가 우리한테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당장 이제 90년대, 00년대생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그 황폐화된 지구를 더 가까이 목격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때보다 더 많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까, 더위 이상의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에어컨 덜 켜고 뭐 전기차 타고 뭐 이런 정도로는 지구를 구하는 데는 너무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도시보다는 동남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많이 본 게, 와, 되게 많이 망가지고 있구나, 자연이. 그런 걸 많이 보고, 특히 드론 같은 거 다니게 되면은 황폐화된 곳들도 많고, 계속해서 뭔가를 태우고 있고, 강이 말라져 있고, 막 이런 것도 이쁘지 않으니까 제가 영상에 올리진 않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지구가 얼마 안 남았구나. 또 저도 이제 시베리아를 갈 텐데, 거기서 또 그런 것도 많이 보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위해서 우리 인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지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거 다 들으신 분들도 너무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뭔가 좀 경각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부터도 좀 일회용품 덜 쓰고 뭐 에어컨 덜 켜고 차보다는 대중교통 더 타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차를 팔고 나왔는데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지구한테는 얼마나 큰 그 도움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